5년 뒤의 우리 경제? 지금 알 수 있습니다.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네,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신년 개편을 맞아서 새로운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이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매주 월요일마다 우리 사회의 변화를 경제 트렌드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예, 오늘이 첫 시간인데요. 예. 오늘 해외 직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네. 대부분 이게 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그런 형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해외 직구라는 것을 떠나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소비 행태가 점차 온라인화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되겠는데요. 네.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010년 1분기 기준으로 약 5.9조 원에 이르렀었는데 네. 한 5년 동안 크게 증가해서 이게 5.9조 원에서 12.4조 원으로 증가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내수 침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듯이 네. 민간 소비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증가하고 있다 보니까 네. 우리나라 전체 소매 판매액에서 온라인 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 그러니까 온라인 거래의 의존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비중이 2010년에 약 8.2%에서 2015년에는 14.2%로 크게 상승하고 있는 그런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해외 직구만 보면 거래 금액이 지난 몇 년 사이 6배 가까이 늘었다고 하는데요. 자, 일단은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에 어떤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일까요? 일단은 과거에는 이제 해외 직구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좀 부족해서 이제 해외 직구를 꺼리는 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분실 위험이라든가 오배송 문제, 그리고 이제 물건을 거래했을 때 그것을 다시 반환한다든가 교환한다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것에 있어서 신뢰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이 해외 직구를 많이 경험해 나가면서 그런 신뢰도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외 직구를 통한 여러 가지 유용성을 이제 깨닫기 시작했는데 네.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거래되지 않는 제품을 거래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없는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런 다양한 품목의 제품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다는 거. 이런 두 가지의 큰 매력을 느끼고 이제 해외 직구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또 같은 물건이라고 해도요. 이 직구를 하게 되면 국내에서 구매하는 것보다 물건값이 훨씬 저렴해진다. 이런 건데요. 이 직구가 활성화되면 가격 결정권을 좀 소비자가 주도할 수 있게도 될까요? 그렇죠. 결국 소비자의 바기닝 파워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는데요. 네. 좀 더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 바기닝 파워가 제조사에 있었습니다. 네. 그냥 만들어서 물건을 시장에 내놓으면 소비자는 그냥 당연히 사야 되는 그런 시대였고, 그것이 이 파워가 조금 유통사로 좀 넘어가다가 지금은 이제 소비자로까지 완전히 전환이 된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네. 특히 해외 대형 온라인 쇼핑 업체들과 이 국내에서 경쟁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국내 도소매 업체, 특히 이제 온라인 쇼핑 업체들이 굉장히 이제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소비자가 요구하는 수준의 가격을 이제 맞춰줘야만 이제 판매가 성사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가격이라든가 제품의 다양성이라든가 브랜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차원에서 소비자가 이제 결정하게 된 그런 시대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소비자의 힘이 점점 커지고 있는 시대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아까 요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불안감들이 있었던 것이 이제 해소돼 가고 있다 말씀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해외 직구를 했을 때 가격이 싸지는 건 어쨌든 소비자 입장에서 너무 좋지만 해외 직구니까 배송에 오래 기다리는 건 할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럼 요즘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환불이나 반품 이게 좀 많이 원활해졌습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조정해 나가고 있는 단계인데요. 네네. 해외 직구가 이제 꺼려지게 되는 여러 가지 배경들에 해당되는 것들. 그래서 배송 기간도 계속 줄이고 있고요. 네. 배송료도 계속 줄이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뭐 해상 운송 시스템을 이용해서도 해외 직구가 이용될 수 있다면 가격이 훨씬 저렴하게 될 텐데 네. 그 해상 시스템을 이용한 해외 직구 배송 시스템 이런 것들도 완비하고 그래서 이제 배송료나 배송 시간을 단축하고 있고 오배송 문제 이런 것들도 그렇군요. 충분히 줄여나가고 있으면서 해외 직구가 크게 급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교수님, 결국은 네. 우리나라 구매자들의 수가 늘어나니까 네네. 이 해외 공급업자들은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개선하고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의 네, 구매 그렇습니다. 빈도가 늘었다. 그게 아까 네. 말씀하신 바게이닝 파워인데 예. 이 결국 소비자들이 국내에서 물건을 구입하지 않는 건 결과적으로 우리 경제에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네. 보세요? 이 세수 측면에서도 그래서, 부정적이죠. 예,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주장했던 것이 소비자의 후생은 증대되지만 네. 우리나라 소비재의 시장은 잠식될 것이다라는 아하. 것인데요. 네.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 국내 이제 소비재 시장에서 결국 해외 제조업체와 직접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상대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품질이나 가격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이 제조사들은 큰 부담을 안고 이제 구조조정에 나설 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할 수 있고 또 이제 이 제조사뿐만 아니라 이제 세수 측면에도 좀 부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직접 수입이 늘기 때문에 관세가 줄게 되겠죠. 수입을 통한 소비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관세가 줄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국내 소비가 아니라 해외 소비가 되기 때문에 소비세도 줍니다. 네. 또 마지막으로 국내 제조사의 생산 위축도 야기되기 때문에 이제 법인세 감소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생산량이 줄기 네.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세수 측면에서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요, 교수님. 아까 이제 상당히 위험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제 역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이 말이죠. 네. 이 외국의 다른 사람들이 우리나라 물건을 구입할 수 있도록 우리 산업을 좀 키우고 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어떤 시스템의 구축이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직구가 세계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네. 우리나라의 역직구 시장을 좀 확대해야 될 텐데요. 네. 대표적으로는 이제 국외로 반출하는 그런 물품을 신고하는데 절차가 아직까지 까다롭습니다. 네네. 건별로 신고를 해야 된다든가 네. 이런 비효율성을 줄여서 간소화해서 역직구가 번창할 수 있도록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한국의 역직구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이제 해외 소비자들이 가지고 있는 네. 이 AS 불안감이라든가 네네. 반품이나 교환에 대한 우려 그리고 뭐 사기, 허위 광고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소해서 네. 역시 불신을 해소시켜야만 세계 여러 소비자들이 국내 소비재를 이제 직구를 통해서 구매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마지막으로는 무엇보다도 이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들을 모니터링하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뭐 위조 제품이라든가 비허가 제품 이런 것들을 이제 규제하는 시스템 이런 것들이 충분히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교수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네. 이 트렌드로 본 대한민국 경제 김광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교수와 함께했습니다.